총 6개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라이트 블루, 미프트 그린, 또 옐로우, 레드, 푸시아, 아쿠아마린, 라이트 블루. 자, 이 6가지 색깔들 중에서 흰색 물감 대용으로 혹은 영양 탈색제 대용으로 쓰시는 게 누구요? 그래서 어떤 모발이든 자기 색깔을 표현하는 컬러가 있어요. 바르면 바른 대로 나온다. 색깔 2개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빨간색하고 노란색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핑크라는 색상은 바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핑크 색상을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반드시 탈색이 되어 있는 모발에 시술하는 게 안전하다. 자, 보색을 시키는 색상이 2개가 있었어요. 그죠? 보색 탈색 뭐 있어요? 아쿠아마린, 라이트 블론드. 얘네들을 좀 정리를 나눠보죠. 우리 재민 원장님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아쿠아마린하고 라이트 블론드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자, 그러면 아쿠아마린은 염료가 빨갛거나 주황색이거나 진한 노랑이거나 염료의 색이다 싶으면 아쿠아마린. 그런데 자연 멜라닌, 염색 안 한 사람, 자, 그런 사람들은 라이트 블론드. 그래서 제가 뿌리 탈색 대용 아니면 전체 탈색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쿠아마린은 이렇게 보여야 돼요. 딱 잡아 들어간다. 딱 봐도 빨간색. 아, 저 사람은 빨간색으로 한 반년은 염색했겠어. 뭔가 빨갛다라는 느낌이 들어야만 아쿠아마린. 네, 탈색을 했네 이런 느낌이 들면 라이트 블론드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펜에는 6개의 색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산화제로 넘어갈게요. 우리는 산화제를 할 때 보통 아직까지는 염색약에 사용했던 산화제를 탈색약에다가 혼합해서 쓰시잖아요. 맞죠, 여러분? 근데 탈색제도 전용 탈색 산화제가 있어요. 그게 저희는 페어의 산화제예요. 왜냐면 연모제 탈색제, 산화제는 염색에 맞춰놨기 때문에 데미지가 한 50% 정도는 감소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페어의 산화제는 탈색용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대한 기화가 안 일어나게, 최대한 부글부글 끓지 않게, 최대한 열이 좀 안 올라가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페어 산화제에는 전 세계 유일무이하게 들어있는 게 케라틴입니다. 다른 산화제는 일체 들어있지 않은데요. 페어 산화제에만 들어있는 게 케라틴이에요. 그래서 페어끼리 자꾸 저희가 쓰시라는 이유가 그게 가장 데미지를 적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영양제를 타서 할 거라면 전 그냥 페어 산화제로 대체하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일반 탈색을 할 때 연모제에 해당되는 산화제를 쓰는 것보다 차라리 페어의 산화제를 쓰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모발의 데미지가 현저히 적어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화제가요 4가지입니다. 페어는 산화제라는 말보다는 스타터라는 말을 씁니다. 스타터. 이게 페어를 만든 화학사가요 되게 똑똑해요. 그냥 산화제라고 써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스타터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왜 스타터가 되게 중요한 말이냐면, 탈색, 일반 염색하고 탈색은 차이가 뭐예요? 탈색은 표백이 목적이에요, 그죠? 근데 염색은 뭐가 목적이에요? 착색이 목적이에요, 맞죠? 그래서 염색은 약 바르고 손 띄고 방치 시간이기 때문에 방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탈색은 내가 처음에 발랐던 이 스타터 애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처음 시작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산화제의 이름을 스타터라고 한 거예요. 이게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래서 탈색을 할 때에는 산화제를 스타터를 쓰는 이유가 뭐냐? 왜? 맨 처음에 발라놓은 그 아이를 제일 많이 희생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발랐던 시간과 중간에 방치할 때의 시간을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처음에 발랐던 그 시간대는 보지 않고 그냥 빠질 때까지 마사지를 하는 쪽을 자꾸 신경 쓴다는 거죠. 그래서 탈색은 반드시 스타터가 중요하다. 시작점.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오늘도 되셨어요? 자, 그래서 산화제가 4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일단 제일 강한 스트롱, 그 다음 미디움, 그 다음에 쇼프트, 그 다음에 베리 쇼프트,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트롱, 미디움,
쇼프트, 베리 쇼프트.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풀이 이런 데를 보면 스트롱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영어 약자로 써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네, 스트롱 그러면 ST, 미디움 그러면 ME, 쇼프트 그러면 SO, 그 다음에 베리 쇼프트 그러면 VS 이렇게 알파벳으로 해놓을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롱, 미디움, 쇼프트, 베리 쇼프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퍼센테이지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9%, 6%, 3%, 1.5%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는 일반 연모제의 9%랑은 달라요. 일반 연모제의 9%는 자연 멜라닌만 표백하는 게 목적이라면 페어의 스타터는 인공색소와 자연색소를 동시 표백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9%이지만 표백의 농도는 조금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9%, 6%, 3%, 1.5%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 되셨어요?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약재는 이렇게 나눠 쓰시면 돼요. 일반적인 모발은 기준이 누구냐? 미디움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탈색을 하려고 해. 그럼 기준은 미디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탈색모의 기준은 쇼프트. 이렇게. 두피의 기준은 쇼프트.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스트롱은 언제 써야 되느냐? 내가 미디움을 쓰려고 했더니 모발에 색소가 너무 짙고 모발이 너무 건강하다. 미디움만으로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그럴 때는 스트롱으로 바꿔서 쓰시거나 혹은 두 개를 혼합하셔도 됩니다. 미디움만 갖고 오는 좀 약해. 그러면 스트롱을 그냥 타서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저한테 비율 여쭤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차피 맞추지도 않을 거면서 그냥 많이 타고 싶으면 많이 타시고 조금 타고 싶으면 조금 타시고 내가 뭐 1대1이라고 한들 뭐 쓰지도 않을 거면서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다고. 그거는 혼합비율 얘기하는 거고. 네,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미디움을 쓰려고 하는데 얘가 좀 약해. 그럼 스트롱 좀 타면 되고. 이해되시죠? 난 조금 더 파워가 세는 게 좋아. 그럼 1대1까지는 파워를 좀 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스트롱 3배, 미디움 1배 이거 의미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스트롱.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래도 3대1이 좋다면 쓰세요. 네, 상관없어요. 나는 저울을 더 눌러보고 싶다. 5대1이면 어떻겠어? 그냥 쓰세요. 자, 그래서 산화제는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일 강하게 스트롱입니다. 그래서 기준점은 미디움. 그 다음에 탈색을 했거나 손상이 심하거나 굳이 표백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쇼프트.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모질이 안 좋아. 그러면 베리 쇼프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나는 오늘 페어를 쓰려고 하는데 한 번만에 끝내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진행이 잘 안 되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을 더 발라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 페어는 반드시 걷어내기를 한다. 저희는 샴푸하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엊그제도 제가 문의를 받았는데 샴푸를 하고 나서 다시 했는데 샴푸하기 전에는 중화가 됐는데 샴푸하고 다시 발랐더니 중화가 안 됐대요.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여러분. 내가 탈색약을 이게 회사마다 교육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설명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자 봐봐요. 어떤 사람은 탈색을 하면 무조건 헹궈라. 그리고 나서 다시 발라라 라는 케이스 하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탈색을 하고 샴푸하지 마라. 물로만 헹구고 탈색약 발라라. 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탈색약 바르고 안 빠졌으면 걷어내고 다시 발라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탈색약 바르고 처음부터 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열을 씌워라. 그리고 나서 벗겨내라. 이제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산화제를 조금만 타라. 많이 타면 잘 안 빠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산화제 많이 타라. 그래야 잘 빠진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산화제를 섞어라. 그래야 잘 빠진다. 막 이런 사람이 있고 하여간 많아. 그냥 김우주가
정리를 해줄게. 나도 복잡해 죽겠어. 네, 정리를 해드릴게요. 봐봐요. 우리가 탈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손상이죠. 안 상하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럼 우리 원론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모발을 안 상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탈색은 할 거야. 근데 안 상하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끝내야죠. 그쵸? 네. 빨리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워라 내워라 약 바르고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빨리 발라야 돼. 그럼 점도가 빠박해야 돼? 묽은쭉쭉해야 돼? 물근쭉쭉해요. 누가 빠박이라 그래? 머리를 감고 이럴 거야? 빡빡하면 발림이 안 돼요. 맞죠? 스피드 있게 발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화제 양이 크림보다 탈색제보다 많아야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산화제 양을 많이 했어. 예를 들어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겁나게 많이 해도 되겠네요. 탈색제 사장님 이래도 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산화제가 화학사가 몇 대 몇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럼 왜 걔가 정해졌을까 생각해봐야 돼. 아니 그냥 꿀리는 대로 쓰세요. 이게 편하게 이렇게 하면 될걸. 몇 대 몇 이렇게 정해졌잖아요. 그럼 왜 그러느냐. 산화제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을수록 발림성은 좋으나 앞에 얘기부터 지나치게 많이 혼합을 하면 발림성만 좋을 뿐 표백은 떨어져.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되잖아. 표백은 누가 시키는 거냐? 산화제가 시키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키는 거야? 파우더, 크림이 시키는 거예요. 이 크림이 지 혼자 못하니까 산화제의 도움을 받은 건데 이 산화제를 너무 많이 줘버리면 얘가 혼란스러워. 왜? 자기 그렇게 해본 적 있어? 혼자 막 아유 네. 그러니까 산화제를 혼합할 때에는 화학사가 정해준 걸 혼합하는 게 제일 안전해요. 그네들이 그걸 테스트를 한 거니까. 그런데 SNS 상에 올라오는 건 뭐냐? 그분의 노하우예요. 어떤 조건에 맞춘, 어떤 희망색에 맞춘, 어떤 데이터에 맞춘 거기에 노하우예요. 여러분들은 노하우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건 그네들의 스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우리는 기본 원리대로 하고 하다 보니 아 요런 케이스는 요렇게 해줘야겠구나. 그때는 스킬을 정하셔도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자 그럼 좀 정리해 볼게요. 우리 원장님은 오실 때마다 색깔이 계속 바뀌어서 와요. 그죠? 네. 그럼 이분은 계속해서 뿌리만 탈색을 하신다는 소리예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죠? 네. 뿌리를 계속 탈색을 해서 오는 거잖아요. 밑에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뿌리만 해. 자, 그럼 상상을 해봅시다. 뿌리만 발라야지. 여기를 약 바르면 여기가 자꾸 아플 것 같아. 나 뿌리만 바를 거야. 자, 뿌리를 바르려고 하는데 그러면 산화제가 많으면 좋겠어? 적은 게 좋겠어? 그쵸? 왜? 너무 부으면 다른 데로 가잖아. 왜? 나의 열도 있고. 만약에 원장님이 땀까지 많아. 아, 그럼 이제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뿌리에 바를 때는 점성을 조금 높게 해서 되직하게 만들어서 열이 나면서 탈색제가 어떻게 되냐면 살짝 올라타야 돼. 근데 산화제의 양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열과 내 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산화제는 뭐가 들어있다? 수분이 들어있어요. 물. 물은 반드시 물질 이동을 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어? 자꾸 내려와. 그러면 어떻게 돼? 피부에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아파. 많이 아파. 근데 또 알레르기 있는 사람 어떻게 돼? 꼬리빗을 달라고. 막 끓여.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가려워 죽어. 이해되는 거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살살 빗으라고 해. 왜 일단 염색할 때 지지가 아플 거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탈색제는, 염색약은 화학사가 정해준 대로만 써야 되는데 탈색제는 상황에 따라 점도를 조절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1대1에서 최대 1대3까지 조절 가능하다.
이 김은주의 정리가 이래요. 이해되시죠? 또 어디 가서 김은주가 그랬다고 막 따지지 마. 가끔가다 강사님들이 나한테 전화 와. 자, 그래서 1대1에서 최대한 1대3까지 가능하다. 그런데 페어는 화학사가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1대1.5. 가장 데미지를 적게, 가장 아프지 않게. 그래서 페어는요, 만약에 100명한테 페어 시술을 하잖아요. 정말 자극은 한 명 나올까 말까? 네, 자극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1대1.5. 그런데 숱이 많고 기장이 길고 1.5배를 하기에는 내가 발림성이 너무 떨어질 것 같아. 자, 2배까지 괜찮아요. 2배까지. 하지만 그 이상은 좋지 않아요. 제가 해본 결과 2배까지는 괜찮다. 평균적으로는 1대1.5. 하지만 너무 숱이 많고 기장이 길고 내가 발림이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2배까지는 사용 가능하다. 여기 됐어요? 자, 이렇게 혼합을 해서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도포는 1, 2, 3. 이건 좀 이따 실습할 때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최초를 도포하고 아까 저희가 탈색은 혹은 페어는 스타터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작점이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내가 약을 다 발랐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바른 자리, 얘가 첫 번째는 여기, 여기는 첫 번째는 여기, 제일 첫 번째 바른 그 자리 반드시 테스트예요. 반드시. 예를 들어볼게요. 몇 가닥을 발랐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 두고 테스트하면 돼요. 그런데 전체를 발랐다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전체를 다 발랐어요. 그럼 바르는 시간이 있었죠. 자, 그 상태에서 10분만 딱 주세요. 10분만. 전체를 다 도포를 하고 10분 방치한 후 제일 첫 번째 도포한 자리를 반드시 테스트한다. 테스트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뭘 정하느냐, 지금부터 몇 분을 더 둘 건지를 정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맨 처음에 발랐던 자리에 10분이 경과하면 바로 체크를 한다. 이해되시는 거죠, 여러분? 전체를 다 발랐어요. 그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바른 그 자리, 거기는 10분이 되면 무조건 테스트를 해본다. 자, 그런데 페어는 특이합니다. 테스트를 그냥 안 하고요. 물 테스트 합니다. 물로 씻어서 본다. 제가 볼 때는요, 솔직히 리프트 크림 뭐 이런 것들은 솔직히 물 테스트 안 해도 돼요. 물 테스트를 봐야 될 건 딱 2개예요. 아쿠아마린, 라이트 블론드. 얘는 익숙해져도 반드시 보세요. 전 지금도 볼 때 많아요. 특히 아쿠아마린. 왜? 색이 배겨져 있어서 중화가 잘 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물로 씻는 순간 중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전 반드시 아쿠아마린, 라이트 블론드는 반드시 물 테스트를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리프트 크림, 옐로우, 레드, 푸쿠시아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잘 안 봐요. 왜? 걔네들은 눈으로 다 보여요. 어떻게 안 하는. 되셨어요? 자, 그런데 물로 좀 씻어서 보라고 했더니 원장님들이 귀찮대요. 그래서 분무기로 연락이 뿌려요. 그러면 물 테스트 안 돼요. 물로 씻어서 보는 이유는 뭐냐? 샴푸실의 조건을 맞추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분무기로 물 뿌려서 닦잖아요. 그럼 색소가 그대로 묻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걸 다 씻어놓은 상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볼에다가 씻어서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렇게 10분 있다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볼을 바로 씻지 마세요. 왜냐면 씻었으면 테스트 했으면 여기 약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성질은 급해갖고 금세 또 볼을 다 씻으러 가. 근데 또 바를 게 없네. 여기 막 긁어. 막 긁어. 나중에 씻으세요. 자, 그래서 그렇게 발라놓고 방치를 보는데, 자, 이때 10분이 됐어. 물로 씻었어요. 그러면 그거를 타올로 닦아서 봐야 얘가 약간 드라이한 느낌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건조를 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움직였다. 이거 표면 됐네. 색이 배겼네. 이렇게 느낌이 되면 바로 연이어 바르시면 돼요. 그런데 테스트 했는데 별로 미동이 없네. 시간이 더 필요해? 그러면 10분 정도 더 연장했다가 다시 보세요. 이해되시죠? 10분이 됐어요. 물로 씻어서 봤더니 얘가 밝아졌어요. 그러면 바로 연이어서 2터치, 3터치 연결 지으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10분 돼서 헹궈봤는데 미동도 없어. 자, 그럼 그럴 때는 10분 정도 더 시간을 두세요. 이때 10분을 둘 때에는 그냥 있는 것보단 마사지 해주시는 게 더 좋으세요. 핸들링을 좀 해주세요. 왜? 폐허에서 핸들링이 열처리예요. 그래서 핸들링을 해준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다 한 다음에 이제 샴푸실에 갈 거예요. 샴푸실에 가서 일단 저 좀 보세요. 폐허는 써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따가 우리 약 짜보면 아마 알 겁니다. 폐허는 알갱이 들어있다 했죠. 제가 저번에도 탈색제도 들어있다고 했죠. 얘가 표백을 하는 목적이 강하다고 했어요. 약간 소금 성질이 있다고 했죠. 얘는 절대 녹지 않아요. 어떤 원장님들이 어디서 낭설을 듣고 와갖고는 폐허를 잘 비비면 그 알갱이를 다 녹인다. 그래서 어떤 원장님이 계속 그걸 녹이려고 비비시는 분이 있어요. 안 녹아. 절대 안 녹아요. 녹이는 거는 개를 녹이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한 색소, 파란색. 네, 그거 말하는 거지 말이 조금 와전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고 자, 그러면 샴푸실에 갔어요. 시간이 다 끝나서 아, 이분은 이제 샴푸해도 되겠구나. 그럼 샴푸실 가죠. 염색할 때 에멀전 한다 안 한다? 에멀전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해요? 안 하는구나. 눈빛이 염색 잘하는 샵은요 반드시 에멀전 해요. 에멀전이 염색의 50%예요. 에멀전을 하면 유지도 길어요. 에멀전을 안 하면 유지력도 짧고 미세 얼굴도 못 잡아줘요. 그리고 색감도 달라요. 그래서 반드시 염색은 에멀전을 해주는 게 좋은데 에멀전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세요. 에멀전은 뭐냐? 기름하고 물하고 융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런데 에멀전이라는 걸 할 때 책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미세한 얼룩을 잡아준다. 두피에 묻어있는 걸 잘 닦게 해준다. 착색력을 도와준다. 모발을 부드럽게 한다. 이 4개가 써있거든요, 여러분. 4개가. 그럼 어떤 에멀전을 했을 때 이 4가지가 효과가 다 있을까? 얘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에멀전 어떻게 하세요? 물을 뿌린다? 안 뿌린다? 안 뿌린다. 왜 안 뿌리세요? 내가 볼 때 물 뿌리는 사람 엄청 많던데. 나 미국 시방 가면 다들 물부터 틀던데? 일단은 내가 이 사람이 피부에 열이 많거나 백모량이 많거나 모질이 굵거나 착색력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럼 염색이 용이하지 않은 자죠. 자, 이런 사람들은 물 뿌리면 안 돼요. 왜? 열기를 주려고 해야 되잖아. 마사지라면 바로 뭐가 생긴다? 열나요. 그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참을 확 껴져버리면 열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정해야 돼. 물을 써서 에멀전을 해도 되고 물 없는 에멀전을 해도 되고 둘 다 괜찮은데 내가 목적이 뭐냐는 거지. 습관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진짜 목적을 갖고 하는 거냐 얘를 따지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피부에 눌러붙은 게 너무 많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피부에 많이 묻지? 이 피부에 묻은 거를 좀 많이 좀 띄어냈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물 뿌리시면 안 돼요. 물 뿌리면 피부에 더 달라붙어요. 이해되시죠? 미세 얼룩을 좀 잡아줘야 되겠어. 염색이 좀 용이하지 않은 사람이야. 물 뿌리면 안 돼요. 이해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거 쉽게 이렇게 분리합시다. 우리 집은 에멀전을 2가지를 다 씁시다. 우리 집은 어떻게 쓰느냐? 피부 쪽으로 할 때는 물을 뿌리지 않는다. 줄기 쪽으로 할 때에는 물을 뿌린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해되시는 거죠? 색시 커버를 할 때에는 유독 물을 더 뿌리지 않는다. 하지만 멋내기 쪽으로는 물을 좀 사용해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탈색은 에멀전을 할까요 말까요? 희한하다? 염색은 에멀전 안 하는데 탈색은 또 왜 이렇게 비비는 거야? 이상하게 또 탈색은 아저씨 하나 눕혀놓고 막 죽여. 아니 막 그냥 무슨 뭐 김치 먹으려고 막 아저씨 이렇게 누워있는데 막 희한하네요. 자, 탈색은 두피 에멀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모발 에멀전은 괜찮아. 두피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왜? 아까
알갱이 들어있다 했잖아요. 걔가 스크럽제가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님한테 얘기하죠. 아프시죠? 담배 하나 태우고 오세요. 고통을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저번에 미용실에 갔는데 남자분한테 염색약을 바른 거예요. 근데 이 남자분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근데 진짜 여러분 손에서 봐봐. 진짜 아픈 사람은 요 끝자리 진짜 눈물방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디자인 선생님 그러더라고요. 혹시 담배 피세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나갔다 오세요. 네. 그 정도로 아프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사지를 과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탈색은 두피 마사지가 아니라 모발 마사지. 근데 기장이 길은 건 마사지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기장이 짧으면 모발 만지기가 힘들어요. 그죠? 아닌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장이 짧은 사람들은 마사지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탈색의 마사지 에멀전은 가급적이면 저쪽까지 마시고 좌식에서 자리에서 할 거 다 하고 저기 가서는 헹구기만 해라. 이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기장이 너무 짧아요. 에멀전 하고 싶은데 기장이 너무 짧아서 난 정말 두피를 너무 안 만지고 싶은데 이미 손가락이 안 만질 수가 없다. 유일한 방법 하나 있어. 빗. 네. 도끼빗 있잖아요. 네, 도끼빗 딱 꽂아놓고요. 그러면 그래도 두피는 보호해. 네, 내가 봤을 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 너무 짧은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 서 있잖아요. 이거를 마사지를 하려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두피를 안 만지려면. 근데 이건 마사지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도끼빗으로 여기 딱 꽂아놓고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고객도 안 아프고 저도 손 놀림하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보기가 좀 민망할 것 같으면 검정색 도끼빗으로 네, 너무 시뻘건 애들이 바꿔주는 줄 알고. 그리고 남자 짧은 머리는요 샴푸실 가세요. 그냥 빗 거기서 받쳐놓고 이렇게 하시면 되게 편하세요. 그 다음에 손으로 하는 것보단 스펀지 넓게 잘라갖고 하면 더 편하세요. 그래서 그 방법을 쓴다. 자, 그래서 에멀전은 탈색을 할 때에는 두피는 만지지 않고 죄송해요 머리카락 위주로만 마사지를 한다. 가급적이면 자리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헹군다. 아셨죠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샴푸 도기에 목받침 있나요? 옛날에는 목받침이 없어서 저희가 설명을 안 했는데 요즘은 목받침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스파 하시는 샵들은 목받침이 무조건 다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고객이 빨딱 누웠잖아요. 그러면 목받침 있는 샵들은 반드시 여기가 먼저 헹궈야 돼요. 네, 여기가 아니라. 왜냐면 목받침이 고무잖아요. 고무. 고무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우스는 여기 열기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고객이 여기 화상이 보여요. 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봐봐 테스트할 때는 여기를 보거든. 그래서 멀쩡한데 고객이 나오면 여기가 아프다. 그래서 목받침 쓰는 데들은 반드시 네이프 먼저 씻어내기. 그런 다음에 앞으로 오세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약간 다운펌도에 우리 목받침 있으면 하기 힘들잖아요. 다운펌 하는 손님들도. 그래서 특히 탈색하신 분들은 얘를 먼저 헹궈내야지 안 그러면 열기가 많이 생겨서 고객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네이프 먼저 헹군다. 자, 그 다음에 샴푸. 샴푸와 트리트먼트 한다 안 한다? 아까 제가 질문했잖아요. 어떤 분들은 샴푸하지 말고 샴푸하면 머리 상하니까 물세정만 충분히 해서 나와라.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고 했죠 여러분. 자 여러분 저번에 얘기했어요. 제가 알갱이가 들어있기 때문에 반드시 샴푸 거품을 내서 씻어내야 잘 닦인다고 했습니다. 맞죠? 그럼 샴푸는 하시는데 그럼 트리트먼트 무조건 하셔야 돼요. 탈색을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의 샴푸실에 샴푸류, 트리트먼트류가 제일 좋은 제품을 놓고 써야 할 곳이 여러분들의 샴푸실이에요. 왜? 가장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막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 거 쓰시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샴푸실에서 좋은 거를 써줘서 내가 알칼리화 된 모발, 이 모발을 최대한 빠른 속도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샴푸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보면 샴푸실에서 좋은 품질 좋은 거 이런 거 쓰시면 전판도 오히려 더 잘 돼요. 일반 너무 저렴한 거 쓰시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샴푸를 했어요.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 처리를 해요. 자, 이 트리트먼트는
두피를 바른다 안 바른다? 무조건 발라야 돼요. 왜? 샴푸하면 내가 갖고 있는 유분이 다 날아갔잖아요. 유분이 다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두피, 뿌리, 줄기, 모발 끝까지 발라서 최대한 보호막을 좀 쐬어주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내 모이스처, 내 기름을 좀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두피, 뿌리, 줄기 끝까지 다 발라줘야 된다. 자, 그러면 바르는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는 어떻게 바른다? 끝에 바르고 점점 올라가잖아요. 바르는 신용만 하는 거고 두피는 안 묻어. 근데 우리의 지금 제일 목적은 뭐야? 얘가 목적이잖아요. 고객은 맨날 아프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를 대담만 해주고 뭔가 처리를 안 해. 자, 그러니까 발라서 얘부터 마사지를 먼저 꼼꼼히 해주고 남은 잔여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부족하면 펌핑 한 번 더 해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두피, 뿌리, 줄기, 끝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마사지 이제 가볍게 했어요. 방치한다 안 한다? 방치한다 안 한다? 우리 트리트먼트는 겁나게 좋아서 후딱 해봐도 돼요. 이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 꼭짝꼭짝꼭짝꼭짝 좀 만져서 적어도 1분은 아무리 못해도 1분은 꼭짝꼭짝 해주세요. 네. 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헹군다. 헹구는데 이게 제가 보니까 펌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트리트먼트를 좀 덜 헹구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펌 하시는 분들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때 그래요. 반드시 맑게 헹군다. 왜? 트리트먼트가 잘못 작용이 되면 나중에 착색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뽁짝뽁짝 해주고 맑게 헹궈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남게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헹궈내세요. 다 헹궈내고 자리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 뭐 보호제나 크림제나 이런 거를 뭐 염색이나 탈색용 이런 걸 따로 쓰셔야지 그 트리트먼트를 남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기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나왔어요. 자, 이제 염색을 하려고 해. 고객이 나왔어요. 물기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어떤 사람은 마른 상태에서 염색한다. 어떤 사람은 젖은 상태에서 염색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어때요? 조금만요? 아유, 이거 왜 조금이냐? 이런 거. 응? 수분이 있는 게 좋을까요? 없는 게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또 따져봅시다. 탈색을 했어요. 그럼 여기 색소가 없어. 텅 비어있어. 그럼 얘는 막 먹으려고 하겠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발림성이 떨어져. 그러면 얘 먹으네, 이게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난 어떻게 해야 돼? 발림성이 좋아야 돼. 그러면 또 산화제를 많이 타.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돼? 벌써 좀 도와줬어. 뭐라고? 깨져? 어디가 깨져?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표현해봐. 내가 세수 해석할게. 염료가 부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깨지는 거야. 맞죠? 염료를 작게 주면 안 되잖아요. 왜? 탈색하고 염색하면 가뜩이나 유지력이 안 되는데 내가 산화제를 이만큼 부어버리면 발림은 좋은데 너무 색소를 조금 주면 더 유지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화제는 화학사가 정해준 만큼 주면 돼. 그럼 내 모발은 어떻게 해야 돼? 수분을 조금 머물게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놈의 수분이 조금이 문제야. 네, 조금이라는 이 기준은 뭘까요? 어느 정도가 조금이야? 안 떨어지면? 맞아요.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눅진. 뭔가 눅눅한 요 정도. 눅진한 정도. 이해되시죠? 너무 내가 손에 딱 졌을 때 물기가 확 느껴졌다. 이건 포화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물기가 많으면요, 염료가 안 들어가요. 다 겉에서 놀다가 물 헹굴 때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눅진. 그럼 왜 눅진 해야 되느냐? 내가 발림이 편해야 되니까 빨리 발라야 되거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슬라이스 어떻게 떠야 돼? 슬라이스? 난 원래 태색이 꼼꼼해. 0.5cm 막 이런 데까요. 섹션 크게 뜨셔야 돼요. 적어도 2cm. 네, 적어도. 조금 스피드 하신 분들은 3, 4cm 정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뭐 때문에 괜찮냐? 눅진눅진. 수분이 있어서. 마른 물하면 4cm 못 떠요. 네, 그러면 시간 더 걸려요. 속에 다 먹여줘야 되니까. 근데 눅진눅진은 스쳐도 약이 배겨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들은 2cm 정도 하다가 나 조금 스피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3, 4cm 정도 드시는 거 괜찮습니다. 되셨어요? 자, 다 발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사지 좀 한번 하려고 해요. 우리 탈색하고 나서 염색하면 마사지 해주잖아요. 그죠? 이 마사지를 할 때 어떤 마사지를 할까요? 뿌리, 줄기, 끝. 어떻게 해? 전체적으로 다 해? 어때요? 줄기?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봐봐요.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약을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마사지를 해요. 그러면 대다수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지기 편한 데만 만져요. 실제로 색이 잘 빠지는 데는 여기인데 여러분들은 여기하고 여기만 만져. 여기 잘 안 하세요. 뿌리 쪽을 잘 안 만져요. 그렇게 하면 뿌리 쪽의 착색력이 완전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사지는 어디를 해야 되느냐? 유독 밝거나 유독 색이 잘 빠질 것 같은 자리. 그러니까 이 끝자락은 많이 상했기 때문에 얘는 굳이 많이 안 만져도 얘는 그냥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할 때에는 건강한 데를 많이 마사지 해줘야 돼요. 건강한 자리들. 그게 제일 첫 번째가 뿌리. 그 다음에 줄기. 그리고 끝은 가급적이면 덜 만지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마사지 어떤 마사지를 해야 될까요? 어떤 마사지? 이렇게 당기는 거? 무슨 마사지? 그거는 탈색할 때. 요거는 뿌리 바를 때. 네. 자, 탈색을 했다라는 건 색소가 있다 없다? 없는 상태에서 염색약을 바르는 거죠. 그러면 얘가 모발 안에 쑥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일반적인 핸들링보다는 어떻게 해야 된다? 꾹꾹꾹 눌러주는 마사지 하셔야 돼요. 배겨라. 제발 안에 좀 쑥쑥 들어가 있어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클리닉 할 때 마사지보다는 쭈물쭈물 만져서 염료가 모발 안에. 지금 음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념이 많이 배기지 않게 하는 양념이 쑥 들어가게 하기 위한 양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핸들링을 다 해주고, 자, 방치 시간. 어쨌든 매직스는 방치 시간이 10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는 연모제들은 30분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보세요. 탈색을 했어요. 그럼 색깔이 없죠? 그래서 색깔을 집어넣은 거예요. 착색을 시켰어요. 자, 색색을 시키고 나서 나중에 30분을 두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얘가 밝고요. 여기 어두워요. 30분 두면. 그래서 일반적인 30분 연모제도 시간 짧게 두라고요. 왜? 그래야 얼룩이 좀 덜 져요. 제가 봤을 때 매직스의 방치 시간 10분은 정말 안정적인 거예요. 탈색하고 나서 염색할 때 10분 이상 방치를 하면 100% 다 얼룩 져요. 그러니까 그런데 30분짜리 연모제는 또 그 시간을 안 두잖아요. 그럼 또 불안정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0분짜리 연모제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25분 이상은 두지 않는다. 네. 시간 그냥 줄이셔야 돼요. 매직스는 10분 그대로 꽉 채우시면 됩니다. 굳이 중간에 시간 잘라낼 필요 없어요. 그냥 10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되셨어요? 자, 요게 페어를 하고 혹은 탈색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할 때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시간 얘기할게요. 페어는 방치 시간이 최소 5분에서 최대 50분이에요. 최대 50분까지 탈색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얘는 에서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는 요 한 가닥만 이제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가닥을 발랐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밝기가 나왔어요. 근데 시간을 보니까 20분밖에 안 된 거예요. 나왔으면 그냥 샴푸실 가시면 돼요. 50분은 까지 운동을 해 이 소리인 거지 50분을 채우라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도포하고 나서 5분 됐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이 됐어? 그럼 샴푸실. 내가 30분이 됐는데 원하는 만큼이 안 됐어요? 그러면 10분 더 두셔도 되고 20분을 더 둬서 50분을 꽉 채우셔도 돼요. 여기도 되셨어요? 자, 이게 이제 방치 시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는 정신을 가다듬고 얘기를 들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야. 방치 시간을 원장님들이 제일 헷갈려 하세요. 원장님들께서 제일 헷갈려 하세요. 자, 봐봐요. 방치 시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약을 바르는 과정은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방치 시간은 손을 딱 띄었을 때가 방치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탈색을 할 때만큼은 처음에 발랐던 자리는 왜 기억해야 돼? 10분 있다 테스트를 하기 때문이야. 이거인 거고요. 그 다음 방치는 뭐예요? 손 띄었어. 이게 방치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손 띄고 10분이 돼서 테스트를 했어요. 그럼 일단 10분은 된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움직였어요. 다시 뿌리 발라도 되겠다. 그래서 뿌리를 발랐어요. 그러면 10분은 봤지만 바르는 동작은 시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난 방치 10분 한 거예요. 뿌리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30분을 뒀어요. 그러면 방치 몇 분 한 거예요? 40분 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10분은 잘 봐. 그 다음부터 엉망진창이야. 여기 원장님은 50분 됐다. 여기 원장님은 1시간 됐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90분 됐다. 막 난리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첫 동작은 10분. 거기까지. 그런데 뿌리를 만약에 바로 바르려고 해요. 그래서 다 발랐어요. 그리고 손 띄었어요. 10분을 더 뒀어요. 그럼 20분 된 거예요. 10분을 또 뒀어요. 30분 된 거예요. 10분을 또 뒀어요. 40분 된 거예요. 10분을 또 뒀어요. 50분 됐어요. 근데 페어는 최대 방치 몇 분? 50분.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때는 샴푸실로 가든지 걷어내야죠. 내가 용이하지가 않다. 이 색을 내기 위해선 표백이 더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걷어내. 자, 걷어내는 거는 방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걷어내는 건 방치 시간에 포함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또 걷는데 야 너 걷는데 30분 걸렸어 막 또 이래. 응. 걷는 거는 내가 일을 하기 위함인 거지 포함시키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대신에 걷는 동작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좀 스피드하게 하죠. 세워라 내워라 하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걷어냈어요. 자, 약 조제해서 발랐어요. 다 바르고 또 손 뗐어요. 자, 그럼 일단 처음에 우리 50분 됐죠? 손 뗐어요. 그럼 또 20분이 된 거예요. 그러면 50분 더하기 20분인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해 봅시다. 페어를 도포하고 한 번 했어요. 그럼 최대 방치가 50분까지. 부족해서 걷어내고 다시 발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최대 방치 30분. 그런데 또 부족해서 걷어내고 다시 발라요. 최대 방치 30분. 30분.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산화제. 처음 바를 때는 미디움을 썼어요. 걷어내고 다시 발라요. 미디움 또 써도 되지만 하나 내려도 돼요. 쇼프트로. 다시 걷어내고 또 발라요. 쇼프트 쓰셔도 돼요. 그런데 산화제 더 내려도 돼요. 베리 쇼프트로. 이해되시죠? 반대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처음에 잘 빠질 줄 알고 미디움을 썼어요. 생각보다 너무 안 돼요? 그러면 두 번째는 똑같이 미디움 한 번 더 먹여도 돼요. 이해되시죠? 반대로 미디움을 썼어요. 정말 너무 안 빠져? 그럼 어떻게 돼? 역으로 산화제를 스트롱으로 올려도 돼요. 이해되시는 거죠? 법은 없어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의 규칙은 스트롱, 미디움, 쇼프트. 미디움, 쇼프트, 베리 쇼프트. 이게 처음의 규칙인데 모질에 따라서, 염료에 따라서, 희망색에 따라서는 내가 산화제를 같은 걸 쓸 수도 있고 더 높은 걸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요. 미디움을 썼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빠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베리 쇼프트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해되시죠? 산화제는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모발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칙을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은희 원장님이 나는 미디움을 쓰면 항상 쇼프트를 써. 근데 이건 이분의 노하우예요. 왜? 저는 미디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페어를
모발 시술할 때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여러분? 지금부터 쉬는 시간 많이 드릴게요. 시계는 10분이 딱 되면 다시 시작을 할 건데 페어는요 샴푸가 따로 있잖아요. 네. 전용 샴푸가. 근데 저희가 보통 두 번을 거드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로 깨끗하게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질 좋은 샴푸로. 근데 원장님 왜 그렇게 하세요? 잘 안 닦여서? 샴푸 왜 두 번 하시는 이유가? 두피가 민감하신 분들 많고요. 남아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저희는 그러면 그냥 페어로 페어를 그 다음에 염색 들어가죠. 네네네. 그 나머지 이런 거라면 그러면 샴푸는 페어 2번 하고 페어 샴푸로 2번 하고 그 다음에 트리트먼트는 나비아나 뭐 이런 걸로 그런 거다 해가지고 있어요. 샴푸만 페어 샴푸. 그 다음에 다 어디 갔어? 잠깐 김윤진 선생님 어디 갔어?